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에 부상을 당하거나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8조 6,500여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노후산업단지 개조와 탄소 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사업 등에 신규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1차 후보지로 당진, 보령, 삼척이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합도급의 개발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최종 선정될 경우 상주 직원 200여 명에 연간 7천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유령 법인을 이용해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단원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아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극단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마다 예초기로 잡초나 잔디를 깎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전봇대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말벌 수십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소방대원이 물대포를 쏘자 벌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라는 사람이 늘면서 벌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7일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올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벌에 쏘여 치료받았는데 절반가량이 8월과 9월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전남 진도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긴팔과 긴 바지를 입는 등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집과 만약에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면 제일 좋습니다.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거나 날에 베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의 40%가량이 추석 전 벌초 작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초기의 회전 반경과 방향을 고려하여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에 이물질이 낀 경우에는 예초기 전원을 끈 후 장갑을 착용하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도 벌초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뜻밖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비 8조 6,553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3,426억 원, 4% 늘어난 규모인데요. 새롭게 반영된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개조에 110억 원, 탄소 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에 10억 원, 충청권 2차 전지 기술 플랫폼 구축에 26억 원 등입니다. 원산도 해양 레포츠센터 조성 5억 원, 축분 고체 연료화 생산시설 구축 57억 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올해 국비보다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1차 후보지로 충남 당진시와 보령시, 강원 삼척시가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인재개발원 설립 부지 공모에 전국 5개 시군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 인재개발원에는 사무실과 생활실, 훈련동, 식당 등이 들어서며 상주 직원 200여 명에 연간 7천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설립 예산은 1,700억 원입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극단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년간 지인 B씨 명의의 유령법인에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단원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아 1억 4,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의 출연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법인을 만든 뒤 이체받은 보조금을 돌려준 혐의로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소똥구리, 친근한 이름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곤충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소똥구리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이 소똥구리를 되살리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현장 소개합니다. 소나 말의 똥을 둥글게 굴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똥구리는 지난 1971년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 소똥불기가 많이 봤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두 마리, 한 마리는 땡기고 한 마리는 미고 그래 되겠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소똥구리가 사라진 이유로는 살충제와 항생제의 사용 증가, 방목형 축사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꼽힙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살던 소똥구리와 같은 종으로 밝혀진 몽골 지역의 소똥구리 430마리를 2019년과 올해 총 2번에 걸쳐 들여왔습니다. 센터는 토양과 일조량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소의 변화를 주며 소똥구리를 관찰 연구했고 야생에서의 수명인 2-3년 정도를 유지하며 번식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똥구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1년간의 생활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고 실제 동면과 산란 기간의 환경 조건을 파악하여 인공증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똥구리 인공사육장은 시간별로 온도가 바뀌는 시스템을 구축해 낮과 밤의 기온 변화를 구현했고 적외선 조사기도 일정 간격으로 작동을 반복하는 등 자연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센터는 소똥구리의 먹이이자 알을 낳는 공간인 가축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퇴역 경주마 한 피를 기증받아 돌보고 있습니다. 센터는 인공증식장에서 쌓은 소똥구리 복원 기술력을 토대로 야외 대량 증식 시설을 만들고 자연 방사까지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축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소똥구리 복원에 관심 있는 지자체라든지 서식지회 보전기관들과 그런 기술을 공유를 해서 이제 소똥구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소똥구리는 동물의 똥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분뇨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도 효과를 주는 자연 정화 곤충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의 세부 계획을 세워 소똥구리의 체계적인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똥구리가 옛날같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 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추사 고택을 활용한 문화재 활용 사업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협동조합 추사 라이브러리의 한지연 담당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사고택 탐구생활 사업을 총괄하는 협동조합 추사 라이브러리의 한지연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추사고택 문화재 활용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저희 협동조합 추사 라이브러리가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의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당선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5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추사고택을 활용하여서 추사고택 탐구생활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200년 전의 현대인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높은 현재적 가치를 지닌 역사인물인데요.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창조해낸다는 벚꽃 창신 정신을 모티브로 하여서 추사 선생과 또 관련된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추사고택 탐구생활, 추사 파노라마, 별별 이야기, 조선의 SNS라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총 9회 정도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10일에 진행 예정인데 상반기에 모집 마감이 다 될 만큼 참가자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추사고택 탐구생활은 기존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서 참가자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학습과 또 문화체험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을 벗어나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융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사고택이나 묘역, 또 하수농주 홍문 등 연관 문화재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협동조합 추사 라이브러리 한지연 담당자였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충남 지역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충남을 방문한 타 지역 관광객 수는 1,4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53% 늘어났고 15개 시군 모두 관광객이 증가했는데요. 관광재단은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와 부여 서동 연꽃축제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을, 또 이외 농경지 등은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충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품목은 오징어와 꽃게, 참돔과 제수용 수산물 등인데요.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등이며 결과는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28일까지 제60회 충청남도 문화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습니다. 충남도 문화상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195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우수한 작품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 이론적 연구 성과를 높이거나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도는 문화예술 분야 2명, 체육 분야 1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